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AI에 대한 회의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 지수가 0.74% 하락,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나스닥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약 2%대 하락 중인데 오늘 AI 반도체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영향이 큽니다. 또 S&P 500은 1.47%, 3대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과연 지금 시각 뉴욕 증시에서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텐데 오늘은 AI 반도체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약 2%대, 구글도 0.75%대, 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오늘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주들 그리고 에너지와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소매 유통주도 오늘은 좋습니다. 이 월마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6%대 오늘 S&P 500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하루 만에 또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 세 가지의 이슈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AI 기술주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은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9월 고용보고서 밀렸던 원래 10월 초에 발표가 됐었던 게 밤사이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고용이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 고용보고서가 신규 고용자 수, 그러니까 새롭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그리고 실업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은 가장 첫 번째인 신규 일자리 11만 9천 개 가까이가 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거의 5만 개였는데 2배 가까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 거죠. 고용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실업률은 2021년 이후로 최악으로 나왔다는데 이걸 과연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맞습니다. 우선은 그래프와 함께 같이 보시죠. 동시에 나온 실업률 상황입니다. 이 실업률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실업률은 4.4%, 전월 대비해서도 약 0.1%포인트 오른 상황이고요. 거의 뭐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상당히 상승폭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업률보다는 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에 집중한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슈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고 말았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 장중이 플러스로 가다가 급격하게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점, 바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밤사이에 연준 인사들 역시 계속해서 매파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 이 클리블랜드 해맥 총재 그리고 시카고의 오스탄 골스비 총재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고용보다 더 많이 위험하다면서 이 당분간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여전히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대 압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이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여전히 AI 고평가 우려는 시장에 가득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약 2%대, AMD는 장중에 약 7%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이슈 때문이었는지 바로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이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기 전에요. 밤사이에 이제 보케 캐피털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된 데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매출 채권 증가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건데 여기서 매출 채권은 기업이 물건을 판매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하루 사이에 더 커진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AMD도 오늘 상당 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사실 오늘 AMD의 이런 급락을 촉발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오픈 AI로의 1,000억 달러의 이 투자를 하기로 한 점이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AMD랑 상당히 대조가 됐습니다. AMD는 지난달에 6억 달러 규모의 이 오픈 AI로의 GPU 투자를 완전히 서명한 바가 있죠. 절대 무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AMD에 대한 불안감이 엔비디아와 대조해서 크게 나타난 것이고요. 오라클은 오늘 개별주의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의구심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진짜 문제는 데이터 센터 투자 과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현재의 문제점인데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의문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장 분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시장 마무리 지었는지 엔비디아입니다. 약 3%대 하락으로 결과적으로는 부진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7%대 강세 보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입니다. 7.8%, 엔비디아에 비해서 더더욱 2배 가까이의 정규장에서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라클, 대표적인 이 AI 거품론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오늘 6.5% 가까이 급락하면서 어제 엔비디아의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단순히 AI 거품론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의 M7 종목 상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이 미시시피주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자금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더해서 테슬라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것에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밤사이에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구글의 웨이모마저 테슬라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템퍼 지역, 뉴올리언스주까지 3개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이중고가 겹쳤고요. 메타도 밤사이에 이 스페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발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스페인 법원이 4억 유로가 넘는 이런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는 이 소식이 다시 한번 메타 하이퍼스케일러의 발목 붙잡았습니다. 그럼 세 가지 종목 흐름들의 현재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2.49%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마찬가지로 2%대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타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아쉽게 마쳤고요. 이어서 세 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월마트인데요. 저번 홈디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홈디포 자체만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S&P 500의 상승세를 이끈 월마트였는데요. 또 이 CFO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더더욱 다시 한번 아마존과 홈디포는 조금 비교가 되면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이 국내 증시에서 황반병성 치료제, 그러니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종목일 겁니다. 밤사이에 황반 부종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가 조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일리아 HDE를 FDA, 미국 식품의약처가 승인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아일리아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죠. 특히나 코스닥 쪽이요. 오늘 관련해서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현재 종가,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6.5%대 강세로 정규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이 리제네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5%대 강세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특징주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우선 어제 엔비디아와 동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업체 크로노스피어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수 소식이 플러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주들,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런 시장 속에서 이런 인수 소식은 오히려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주가 흐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텐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지금 이 시각 7.42%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6개의 오늘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TI입니다. 0.29%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배럴당 여전히 60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사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기본적인 계획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을 밝히면서 지정학적인 우려가 많이 감소된 영향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5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1,47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올라갔고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인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역시 이 때문에 3%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꺾인 것이 오늘 기술주와 비트코인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사이에 이 롱 포지션을 중심으로 거의 7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했는데 전부 다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이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은 0.05%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 가격도 짓누르고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채권이나 다른 예금에 비해서 저하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 금 가격도 약세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이유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나란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